이 트레이스드 리버스드 매트릭 퍼터베이션 도입한 거는 뭐 단순한 계산 트릭에 가까웠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따져야 될 다음 계산 정리 스텝이 있는데요. 제목은 게이지 시메트리인데 이 게이지 시메트리라는 말 표현은 물리학자들이 이름 지은 대단히 많은 용어들 중에서 가장 잘못 이름 지은 용어들 순위 몇 위 안에 드는 일일 텐데 게이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뭐 길이든 압력이든 온도든 등등등. 시메트리는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개념이고 근데 이 게이지 시메트리라는 게 뭐 역사적인 경우에 의해서 어쩌다 물리교과서 안에 자리를 잡아버렸는데 진짜 의미를 따지면 게이지 시메트리가 의미하는 바는 게이징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고 시메트리랑도 아무 상관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어떻게 고착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일반 상대론의 윅필드 근사를 하는 상황에서 게이지 시메트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한마디로 좌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모호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공간이 주어졌을 때 좌표를 결정하는 유일한 내지는 모범적인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플랫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는 거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좌표 선택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직교 좌표가 그렇지 않은 좌표보다 좀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적어도 사람이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죠. 직교 좌표조차도 유일한 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직교 좌표들이 있고 그 사이를 오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직교 좌표가 아닌 모든 가능한 좌표들을 다 상상을 하면 직교 좌표는 비교적 작은 부분 집합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플랫 스페이스에서조차도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커브드 스페이스로 오면 좌표 선택의 여지는 더 많아지고 더 양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커브드 스페이스에서는 직교 좌표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비교적 간단한 셋업을 생각을 하면 시공간 전체가 다 휘어진 것보다 좀 더 생각하기 쉽게 시공간의 일부 지역만 휘어진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오른쪽에다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저 분홍색 물방울처럼 생긴 모양 내부는 좀 휘어져 있고 그 바깥쪽은 하나도 안 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 외부에서는 직교 좌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부에서 사용하는 좌표계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된 좌표계를 안에다 쓰고 싶은데 모든 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미분기하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사용하던 좌표계를 안쪽으로 연장을 할 때 특별히 우선시되는 특별히 모범적인 캐노니컬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답은 없다입니다. 뭐 하나 예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좌표 축으로 사용하던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을 내부로 끌고 들어오면서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한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를 잡아서 그걸 이니셜 컨디션으로 해서 쥐어대식을 그리고 그 쥐어대식을 이 내부에서의 좌표 그리드로 삼자 뭐 그런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시도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여기서 끌고 와서 쥐어대식을 그렸다고 해서 반대편에 가서 이걸 직선으로 이었을 때 나오는 지점이랑 같은 점으로 나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른 그리드선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정 모범적인 방법은 없고요. 그냥 적당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의 자유도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자유도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는지는 어떻게 결정하냐 하기 나름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쓴 X와 X 틸다가 서로 다른 사람이 취한 선택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차이가 다행히 인피니테시멀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칩시다. 이 람다 A라는 거는 인피니테시멀한 벡터 필드의 성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좌표 선택의 모호성은 어디까지나 시공간의 기하학 자체는 완전히 똑같은 거고 다만 기술하는 방식만 살짝 다르다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선택을 했지만 좌표 선택의 차이와 매트릭의 차이를 모두 다 포함을 해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는 정확히 같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좌표에서 매트릭 표현은 조금 다를 텐데
x 틸다 코디네이트에서 계산한 g 틸다라는 매트릭 성분과 x라는 코디네이트에서 계산한 g라는 매트릭 성분은 약간 차이가 날 텐데 차이가 나야지 최종적으로 계산한 길이 결과가 같을 테니까 이거를 저 람다라는 벡터 필드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어떤 답이 나오는지는 전에 우리가 킬링 이퀘이션 유도할 때 썼던 계산과 거의 같은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답을 척 적으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선형 근사 범위 안에서는 h라는 텐서가 값이 작다 그랬고 그럼 저 람다라는 텐서도 비슷한 오더에서 값이 작아야 될 테고 그 범위 안에서는 코베런트 데리버티브랑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를 차이를 구해도 역시 h 또는 람다 절대값의 하이어 오더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특수상대론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우변에다 써도 별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다시 정리하면 x 코디네이트에서의 매트릭 플럭추에이션과 x 틸다 코디네이트에서 매트릭 플럭추에이션은 역시 저 람다라는 벡터 필드의 편일분한 시메트라이즈드 텐서 모양으로 적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h가 기술하는 시공간의 모양과 h 틸다가 기술하는 시공간의 모양은 같은 거예요. 단지 좌표의 선택이 달랐을 뿐이지. 표기법은 조금 달라도 본질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h로부터 커버처 텐서 성분을 계산을 하고요. h 틸다로부터 커버처 텐서 성분을 계산을 해서 그 차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에 미리 이런 포뮬러를 적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h를 대입한 거랑 h 틸다를 대입한 거랑 계산을 해서 차이를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역시 선형근사 범위 안에서는 람다의 리니어한 텀들이 쭉 나오는데 h와 h 틸다 차이가 람다에 관한 텀이 두 개가 있으니까 결국은 차이를 계산하면 총 람다의 미분 여러 번 걸린 텀들이 8개가 나오는데요. 다소 길지만 쭉 적어보면 인덱스가 A, D, B, C 이런 텀 하나 나오고 B, C, A, D 나오고 A, C, B, D 나오고 B, D, A, C 나오고요. 네, 좀 길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다 적어보겠습니다. C, A, B, D 마지막이 D, B, A, C인데요. 네, 다 적어놓고 나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텀들이 겹쳐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 인덱스 4개 중에 3개는 편미분들이고 앞에 하나만 벡터 필드의 성분에 관한 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첨자가 같은 것들끼리만 매칭을 시키면 서로 잘 캔슬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매트릭 컴포넌트 자체는 좌표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커버처 텐서까지 가면 그 차이는 없어진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전자기 할 때 벡터 포텐셜로부터 전기장, 자기장을 계산하는 거를 해봤잖아요. 상대론 공부하면서 상대론적인 노테이션으로도 계산을 해봤고 상대론 배우기 전에 전자기학 교과서에서 좀 다른 노테이션으로 해봤는데 그때 이미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벡터 포텐셜을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디언트만큼 좀 다르게 취하면 이 새로운 벡터 포텐셜로부터 계산한 전기장, 자기장은 원래 벡터 포텐셜로부터 계산한 전기장, 자기장과 차이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은 초이스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써도 되고요. 진짜로 중요한 건 전기장, 자기장이지 포텐셜이 아니라고요. 전자기 공부할 때 논했던 게이지 시메트리와 비슷한 게이지 시메트리를 지금 우리가 중력에서 논하게 된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게이지 시메트리는 게이지도 아니고 시메트리도 아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모호성이 있음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중력 방정식을 선형근사를 써서 풀 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걸 유념을 하면서 계속 계산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많은 초이스가 있다는 게 잘 활용하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면 오히려 번거로움을 줄 수도 있는 건데요. 그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소위 게이지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을 할 텐데, 많이들 쓰는 방식이 하모닉 게이지라고, 저 트레이스 리버스드 버전 기준으로 H바 CA에다 미분을 한번 가해서 다이버전스 식으로 취한 값이 0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할 거고요. 모호성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는 과정을 게이지 픽싱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지만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처음 가지고 한 선택 방식이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적당히 저 람다라는 벡터 필드를 조절을 해서 다른 선택지로 옮겨가서 그 다른 선택지에서는 이 관계식이 성립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한 H에서 람다를 켜서 다른 게이지로 옮겨가면 앞에서 H 틸다라고 불렀던 다른 게이지에서는 H의 모양이 이만큼 바뀌고요. 거기서 트레이스를 취하면 저 스칼라 H는 2배의 다이버전스 람다만큼 시프트가 되고요. H 반은 H 시프트 된 거에다가 다이버전스 람다에 비례하는 텀이 하나가 더 생기고요. 그러면 자 H 바에다 다이버전스 취한 결과는 역시 람다에 비례하는 시프트들을 다 적으면 이런 텀도 나오고, 또 비슷한 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부호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온 두 텀은 서로 캔슬이 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이지에서는 H 바의 다이버전스가 뭐 어떤 모양새를 가졌든지 간에 새로 취한 선택지에서 이 두 조합이 0이 되기만 하면 하모닉 게이지 컨디션이라는 게 만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텀의 합이 0이 된다라는 식을 이 람다라는 벡터 필드에 관한 미분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서 H 바의 다이버전스는 일종의 소스 텀으로 보고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그러면 새로운 게이지에서는 하모닉 게이지 픽싱 컨디션이 성립을 하는 거죠. 이 하모닉 게이지 픽싱 컨디션의 장점이 뭐냐? 위에서 미리 계산해뒀던 아인슈타인 텐서 표현을 보면 4개 텀 중에 무려 3개 텀이 다 H 바이 다이버전스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하모닉 게이지 컨디션이 성립을 하면 4개 텀 다 끌고 다닐 필요 없이 더 이상 다 지우고 한 텀만 끌고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저 하모닉 게이지에서 다시 적으면 그냥 달랑 버전 acting on H by B가 8배의 파이 G TAB와 같다라는 식으로 제법 간략하게 적힌다고요. 이 정도 되면 맥스웰 방정식이랑 별로 많이 안 다르죠. 맥스웰 방정식도 역시 적당한 게이지 초이스 하에 벡터 포텐셜에 달랑 버전 액트한 게 우변에 커런트 4벡터가 나오거든요.